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부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은 바겐세일 중이다. 삼성전자 하반기에 무조건 오른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7월 10일 주말입니다. 날씨가 매우 화창하고 아주 덥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관리 잘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요즘 같은 바겐세일 기간에 줍줍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정말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쌀 때 절대 사지 말고 가격이 쌀 때 그리고 인기가 없을 때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에 발표한 2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63조 원과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년 전에 같은 기간보다 18% 그리고 53%가 증가하였고요. 전문가의 전망치인 매출액 61조 원과 영업이익 11조 원보다도 훌쩍 뛰어넘긴 수치였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한 것은 2018년 이후에 3년 만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자 시장의 눈높이도 점차적으로 올라갔었는데요.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매출 예상치를 267조에서 271조 원 선을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연간 기준으로 5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져 있고요. 삼성전자가 50조 원을 넘는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한 해는 2017년과 2018년 단 2해 뿐이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메모리 반도체가 폭발적 호황을 누린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정체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매출 200조 원을 넘긴 게 2012년인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236조 원을 기록했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기간에 한국 경제 성장률 GDP보다도 삼성전자 성장률이 더 낮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전은 2008년 연매출 118조, 영업이익 5조를 거두면서 사상 최초로 매출 100조 원 시대를 열은 바 있고요. 2010년에 연매출은 154조로 150조 원을 돌파했고 2012년은 201조, 영업이익 29조 원을 내면서 200조 원까지 뚫은 바 있습니다. 매출액 10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가기까지는 4년이 걸렸네요. 삼성전자는 애플이 일으킨 스마트폰 혁명으로 다른 휴대폰 제조사들이 무너지는 와중에 혁신 성장을 이뤄낸 바 있고요. 삼성전자는 초창기 옴니아 스마트폰을 처참한 성적으로 퇴장했지만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리더십 아래에서 절치부심하며 갤럭시 스마트폰을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비시켰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연간 2억대 후반에서 3억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애플의 최대 라이벌로 자리매김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압도적 1위를 점유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메모리 비중이 압도적인데요.
2017년과 2018년에 삼성전자가 연이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세울 때도 주인공은 바로 메모리였습니다. 올해 2분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는 지난 7일에 2분기 실적 잠정치만 공개를 했고요. 사업 부문별 상세 실적은 29일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 중에 D램과 낸드 등의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사업부에서만 7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정보기술 IT 수요 폭발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 호황은 진작부터 예견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 4월 D램 고정거래 가격은 26% 오르면서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래로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에 기대가 큰 이유는 바로 반도체 사이클인데요. 3분기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을 7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15조 원 정도로 나올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의 가격이 3분기에 10% 이상 추가로 오르면 반도체 이익만 3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처럼 메모리 경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좌우되면서 불안감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사업 혁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메모리 천하를 평정한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수탁 생산도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7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아직 성과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당장의 미국 텍사스주 삼성전자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내에 20조 원 규모 라인 증설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되면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벌이고 있는 3나노급 초미세 공정 경쟁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구체적인 개발 진행 상황과 투자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TSMC가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TSMC는 최근에 3나노 공정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애플과 인텔이 최근 TSMC에서 차세대 3나노 공정 기반의 반도체 테스트 제품을 공급받아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TSMC가 최대 고객사인 애플과 인텔의 3나노 공정 수주를 확보하면 삼성전자의 추격을 따돌리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6%, 그리고 삼성전자가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전은 TSMC보다 앞서서 3나노 공정 양산 계획을 밝히는 등의 점유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초미세 공정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일정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고객사인 퀄컴의 고위 임원은 삼성전자의 3나노 양산 시점을 2024년으로 전망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은 보다 가는 굵기에 나노 단위 광원을 활용하여 얼마나 정밀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느냐에 따라 성능이 결정될 텐데요. 3나노 반도체는 5나노에 비해서 연산 능력이 15% 우수하고요. 전력 소비도 30%가량 적게 들고 있습니다. 차량용 전자장비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전은 2015년 전사 차원에서
전장 사업팀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매출 200조 원대에서 한 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하던 것을 더 잘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파운드리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획기적 변화를 보여주거나 대규모 인수합병으로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은 박앤세일 중이다. 삼성전자 하반기에 무조건 오른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부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저 멀리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전 대박 기원 구호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우상향이다. 어사무 가자 화이팅!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